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평소하고 다른 장소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녹음 품질도 조금 떨어지고 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겠네요. 음질이 낮아질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바보같이 녹음기하고 연결하는 라인을 좀 못 가져와가지고 별도로 녹음을 컴퓨터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프 베조스가 드디어 우주로 향했습니다.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야기였었죠. 지난번에는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티카, 이게 좀 멋지게 날았었는데 이번엔 제프 베조스입니다. 아마존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첫 번째 큰 행보가 됐어요.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의 이름이 블루 오리진, 우주선의 이름은 뉴 세퍼드입니다. 이번에 이슈가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탑승자였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이번엔 4명이 올라가기로 되어져 있었죠. 그 중에 한 자리는 당연히 제프 베조스고요. 두 번째는 그의 동생 마크 베조스입니다. 이 둘은 원래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이 세 명째 청년이 공개가 됐었죠. 18살이에요. 올리버 데이먼. 도대체 누구냐? 왜냐면은 이게 유료 경매를 했었거든요. 이 유료 경매가 2,8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은 312억 원입니다. 대단하지 않나요? 이 친구가 돈을 번 것 같진 않고 부모님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한 자리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. 여성이 맞고요. 근데 그냥 여성이 아니라 82세의 할머님 윌리 펑크가 명예승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자, 이분이 1960년대에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당시의 분위기는 여성은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훈련은 끝내놓고도 남자가 우주로 갔었던 거였죠. 이번에 명예승객으로 선정이 되었길래 모든 비용은 블루 오리진에서 내는 걸로 됐습니다. 좋은 경험과 최초의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. 자, 재밌는 거는 이 할머니께서 우주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진 갤럭틱에도 예약을 해놨었다라고 합니다. 만약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이분에게 우선권을 주게 된다면 최초로 양쪽 모두를 경험한 우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? 80세 이상도 문제 없다를 보여준 겁니다. 자,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무인이란 점이에요. 버진 갤럭틱은 2명의 조종사가 있었는데 블루 오리진은 무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앞으로도 무인으로 진행을 하겠다. 아무 문제가 없다.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. 마지막으로 카르만 라인 고도 100km를 통과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죠.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100km까지 못 올라갔었습니다. 대신에 나사에서 정한 우주의 라인은 통과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그 카르만 라인이라는 건 유럽 국제 항공 우주 연맹의 기준인데 더 높은 기준이에요. 근데 이거를 이젠 통과했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이 오히려 세계 최초 5위다 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.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걸 즐기는데 걸린 시간입니다. 이륙에서 착륙까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. 그리고 우주에 올라서 무중력을 체험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정도입니다. 이게 조금 아쉬운데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. 그 해외에 있는 그 무서운 놀이기구, 무서운? 엄청난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지상에서부터 고무줄총처럼 쏘아 올려서 하늘에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. 요거 기억하실 거고요. 자이로드롭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. 물론 자이로드롭처럼 매달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주까지 쏘아 올리고 붕 떴다가 3분 동안 체험을 하고서 다시 지구로 내려오게 됐던 거죠. 직접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직접 경험하면 좋은데 금액은 좀 비싼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버진 갤럭틱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대신에 이번에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리창이 컸다라고 하네요. 이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추가 비행을 마친 다음에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고요. 유료 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언제 정확하게 시작이 될 것인지,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소식입니다. 하정우의 그림이 NFT로라는 이야기 들려드립니다. 7월 달에 카카오의 NFT 거래소 틀립 드롭스가 오픈 예정에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었죠. 정확히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카카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27일에서 9월 19일까지 24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하나씩 오픈해서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.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카카오에 분명히 알림 신청을 해놨었는데 안 왔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다시 좀 봐야겠네요. 이 작품들은 당연히 카카오의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클레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. 28일 오전 9시에는요. 미스터 미상의 크레바스 1,
그리고 8월 1일에는 하정우의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이 경매에 붙여집니다. 하정우의 작품은 27,000 클레이, 그러니까 약 2,800만 원 정도로 시작된다라고 해요. 이 클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2,800만 원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죠? 굉장히 궁금합니다. 카카오의 본격적인 NFT 진출이 이 시장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, 이쪽은 좀 사기도 많을 것 같고 걱정도 되는 시장이긴 한데 카카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. 어쨌든 하정우 씨의 작품 높은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. 자, 세 번째 기입니다. 갤럭시 폴드 3의 발표 날이 정해졌습니다. 날짜는 8월 11일 오후이고요. 갤럭시 언팩 2021에 대한 초대장이 오픈이 된 겁니다. 예정됐던 대로 갤럭시 폴드 3하고 갤럭시 플립 3가 함께 공개될 예정이고요. 초대장의 문구를 보게 되면 Get Ready to Unfold란 이름을 쓰고 있어서 이거는 뭐 폴드에 대한 얘기다, 확실하다,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저는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것도 뭐 사전에 알려진 대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.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대, 플립 3는 120만 원대가 유력한데 이거는 전작들하고 비교하면 약 4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. 게다가 펜이 지원이 되죠. 폴드 2의 중고가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네요. 근데 플립 같은 경우에도 펜을 지원할지는 미정이기는 한데 사실 뭐 지원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제는 펜이 내장형으로 되는 건 포기하고 별도로 지원이 되니까요. 과연 삼성의 이런 가격이나 정책이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? 8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또 폴드를 만든다고 했던 시기였죠.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11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. 네, IT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.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. 갤럭시 폴드 3에 대한 이야기들, 하정우 씨의 그림이 NFT로 나온다는 이야기,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우주로 갔다.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. 저는 내일 더 선명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.